안녕하세요. 에버글로 필름의 박수현 대표실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QN 4K 시리즈 그 중에서도 6020 SN 카메라를 통해서 매뉴얼 영상을 한번 제작해 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매뉴얼을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요. 그리고 PTZ 카메라를 사용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인 프리셋 기능에 대해서 상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메뉴 버튼 눌러서 PTZ 메뉴에 들어가겠습니다. Exposure, Color, Image, PTZ, Noise Reduction, Setup, Tracking Config, Communication Setup, Restore Default 이렇게 크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Exposure 노출값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처음 제품을 받아보시면 Exposure에 오토라고 보통 되어 있습니다. 오토 기준으로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Xcomp 모드 Xcomp 모드에서 조정을 하시면 화살표 키로 조정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과 같이 마이너스 7, 플러스 7 이렇게 해서 노출 정도, 밝기를 한 번 더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라이트, 이거는 뒤에 후광이 있을 때 켜시면 그거를 좀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게인 리미트, 이거는 최대 게인 값을 제한하는 겁니다. 게인 리미트를 올리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게인 리미트 값이 커져서 좀 더 화면이 밝게 나오게 됩니다. 이걸 낮추면 낮출수록 게인 리미트 값이 낮춰져서 최대한 이 숫자 안에서 밝게끔 되도록 설정이 되는 거고요. 안티 플리커 같은 경우는 대체로 60Hz로 해주시면 됩니다. 출고 세팅은 50으로 되어 있을 텐데요. 보시는 것처럼 50으로 바꾸자마자 바로 화면에 검은 줄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리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60 정도로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이 미터 같은 경우는 이 세팅들을 어느 정도 위치에서 기준을 잡을 거냐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에버리지 그냥 평균값, 요 기본값으로 그냥 놔두고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DRC 같은 경우는 대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밝기가 이렇게 엄청 밝아졌다가 평범해졌다가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뉴얼 세팅입니다. 조리개 값을 1.8부터 2.0 쭉쭉 이동하시면 최대 11까지 갈 수가 있고요. 이거 다음에는 클로즈로 아예 닫혀버립니다. 조리개를 아예 닫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셔터입니다. 조리개를 좀 낮춘 다음에 셔터로 넘어가겠습니다. 2.4 정도로 가보고요. 셔터는 30이 최소값이고 60, 그 다음에 125 이런 식으로 셔터 값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셔터 값은 60에서 30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30으로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셔터 값이 다음과 같이 너무 높아지면 화면에 가로줄이 심하게 생기고요. 플리커 현상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화면이 좀 더 어두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인 값은 전체적인 밝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DRC는 대비 값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매뉴얼은 이 정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SA 셔터 스피드 우선 모드입니다. 셔터를 기준으로 이제 잡혀지는 모습인데요. 30보다 저희는 60으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보고 게인 리미트도 아시다시피 게인 최대값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밝기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터도 어느 기준으로 삼을 거냐 에버리지가 놔두면 되고요. DRC는 대비 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조리개 우선입니다. 조리개를 숫자가 작을수록 많이 개방돼서 밝게 나오고요. 숫자가 높을수록 적게 개방돼서 초점 영역이 많아지는 대신 좀 더 어둡게 나옵니다. 게인 리미트는 마찬가지로 최대 밝기 값을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렇게 조정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티 플리커도 마찬가지로 50이 있고 60이 있지만 60으로 놔두시는 게 좋습니다. 미터 DRC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밝기 우선 모드입니다. 저희는 보통 세팅을 해드릴 때 밝기 우선 모드로 많이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밝기 우선으로 했을 때 플리커가 가장 덜하고요. 그리고 밝기 값을 세부적으로 좀 조정할 수가 있는데 이게 보다 직관적이고 영상 봤을 때 더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는 5, 4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다음 화살표 뒤쪽을 눌러서 뒤로 나가 보겠습니다. 다음은 컬러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원푸시로 세팅을 해놨고요. 가장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오토입니다. 오토에서도 R 게인, 블루 게인 값을 이용해서 좀 더 화면의 붉은기가 높게끔 할 수도 있고, 보시면 0보다 지금 붉은 값이 많이 올라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10을 했을 때는 화면이 초록색이 좀 더 진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블루 게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루 게인을 높일수록 화면이 조금 더 파란기가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를 갔을 때는 오히려 노란기가 더 많이 도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0으로 놔두고 세츄에이션, 채도 값입니다. 채도 값은 최대 200에서 60까지 줄일 수가 있습니다. 채도는 보통 100이나 110 요 사이로 놔두시는 게 적절합니다. 다음 휴는 색조 값입니다. 사실 화이트 밸런스 오토로 했을 때는 이 세츄에이션이나 휴는 많이 안 건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한번 최대를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최대를 올렸을 때는 너무 붉은기가 많이 도는 느낌으로 나오게 됩니다. 6 정도로 놔두시는 게 제일 적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화이트 밸런스 인도어입니다. 이제 실내에서 촬영할 때 어떤 기본적인 켈빈 값을 갖고 있는 어떤 프리셋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것도 많이 활용하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채도와 색조입니다. 다음은 아웃도어입니다. 켈빈 값 5600 안팎일 때 사용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원푸시입니다. 원푸시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푸시 기능을 이용하실 때는 다음과 같이 하얀색 종이나 저희가 지금 준비한 거는 모니터를 포장하고 있던 스티로폼인데요. 자, 화면 가득 차게 스티로폼을 위치하고 메뉴 들어서 컬러, 원푸시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원푸시 트리거가 발동이 되고요. 그럼 please wait, 그러면 이 상태로 가만히 서 계시면 OK라고 뜨고 현장에 가장 적합한 색상으로 화이트 밸런스 값이 지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엔 매뉴얼인데요. 매뉴얼 같은 경우는 레드 게인, 블루 게인 값, 그리고 채도와 색조 값을 세부적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다음은 VAR 모드입니다. 그래서 색온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할 수가 있고요. 지금 6500으로 되어 있는데 현장에 맞게 색온도 값을 세부적으로 조금 더 바꿀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BG 튜닝은 여기서도 조금 더 색을 좀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안내해 드리는 내용은 매뉴얼 또는 원푸시입니다. 보통 원푸시로 맞춰 놓으면 그 값이 현장에 거의 적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미지입니다. 루미넌스 값을 이용하시면 밝기를 조금 더 높이거나 낮출 수 있습니다. 자, 7이 기본 값이고요. 14로 최대값을 올렸을 때는 다음과 같이 화면 전체가 뿌연 느낌까지 나는 정도로 밝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0으로 낮췄을 때는 조금 더 생각이 뚜렷하지만 어둡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 맞게 적절하게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6 정도로 놔둬 보겠습니다. 다음은 콘트래스트, 대비값입니다. 대비값 같은 경우도 14에서 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비값은 7 정도로 저희는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샤프니스 값입니다. 영상의 선명도를 조정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샤프니스 값은 최대 11에서 0까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PTZ 카메라를 이용하실 때는 이제 판서나 어떤 영역을
초점이 맞게끔 활용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10일까지 가면 약간 요 끝선이, 영상 끝선이 테두리나 이런 쪽이 날카로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현장에 따라서는 10일까지 최대까지 올릴 필요가 있고요. 저희는 보통 9에서 8 사이로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플립 H는 호라이즌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수평으로 좌우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플립 V는 버티컬입니다. 이거는 수직으로 상하 반전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B&W 블랙 앤 화이트 흑백 모드입니다. 흑백으로 어떤 영상 촬영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는 건데, 이것도 많이 활용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감마 디폴트 값인데요. 감마 값으로도 기본적인 어떤 밝기라든지 이런 걸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스타일 노멀 값이 있고요. 밝기 값이 있고, PC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디폴트로 놓고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PTG 세팅입니다. AF 존입니다. 이건 오토포커스 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느 정도를 기준으로 좀 잡을 거냐, 센터냐, 바텀이냐, 프론트냐. 저희는 보통 프론트로 세팅해서 줌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오토포커스 감도입니다. 하이로 해놓은 상태라면 조금만 움직여도 초점이 미세하게 계속 맞으려고, 초점을 맞추려고 노력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로우로 해놨을 때나 미디엄으로 했을 때는 그 정도가 덜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PTG LR 세팅입니다. LR 세팅은 리버스와 스탠다드가 있는데요. PTG 카메라를 뒤집어서 설치했을 때는 리모컨이 반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리버스 모드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디스플레이 인포 같은 경우는 프리셋을 저장할 때 그 내용이 뜨냐 안 뜨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지금 디스플레이 인포를 ON을 해놓은 상태고요.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화면을 프리셋 6번을 해보겠습니다. 자, 프리셋 6번 지정을 했습니다. 그럼 셋 6이 OK가 뜨는 정도고, 자, 1번을 했을 때 불러올 때는 다음과 같이 화면에 어떤 정보도 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인포를 끈 상태에서 프리셋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정도 화각을 저는 프리셋 7번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프리셋 7번. 자, 지금 저장이 됐다고 깜빡이 된 불은 PTG 카메라에서 떴고요. 6번을 누르겠습니다. 7번을 누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7번 저장은 되었지만 화면 인포가 안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뜨는 걸 원하니까 켜놓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프리즈입니다. 자, 이미지 프리즈 기능 같은 경우는 프리셋 전환을 했을 때 그 전환 과정을 보여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서 지금 제가 2번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렉 걸린 게 아니고요. 이미지 프리즈 기능을 켰기 때문에 이렇게 녹화가 된 겁니다. 다음 3번. 네, 이렇게 또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7번. 다시 1번 넘어가겠습니다. 이미지 프리즈 기능을 껐을 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1번 화면이고요. 2번, 3번, 4번, 6번, 7번입니다. 이동 과정이 모두 그대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줌입니다. 디지털 줌 같은 경우는 본 PTG는 현재 20배 광학 줌이 달려있는 렌즈로 20배 줌이 되는 그런 PTG 카메라인데요. 20배에서 더 초과되게끔 줌이 되도록 세팅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초록색 배경밖에 안 보일 거라 제대로 표현이 안 될 텐데요. 그래도 최대 줌을 한번 당겨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이 최대 줌인 상태입니다. 지금 이 화면을 8번으로 저장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디지털 줌도 최대로 당길 수 있게끔 16배를 추가로 더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줌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많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줌으로 넘어간 순간부터는 소프트웨어적으로 확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대로 줌을 당겼을 때는 이렇게 노이즈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거리가 좀 애매하게 줌이 안 당겨진다, 이럴 때는 디지털 줌을 활용하시면 좋은데 화질은 조금 저하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디지털 줌은 꺼놓겠습니다. 다음은 콜 프리셋 스피드입니다. 현재 24로 되어 있고요. 프리셋에 불러오는 속도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5 정도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자, 1번에서 2번으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환 속도가 굉장히 느리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던 24로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1번에서 2번으로 전환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확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프리셋을 사용하실 때 프리즈 기능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화면을 확 이동할 필요는 대체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5나 그 안팎의 숫자로 많이 설정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리줌 스피드입니다. 프리셋에서 줌을 불러올 때 그 속도를 조정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가장 많이 당겼던 게 8번 값입니다. 프리셋 줌 스피드를 기존 5에서 8로 좀 줄여보고 8로 한번 당겨 보겠습니다. 아까 손바닥을 잡았던 내용이고요. 보시면 스피드가 굉장히 느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번 다시 줄여보겠습니다. 네, 느리게 전환이 되고요. 자, 이번에는 프리줌 스피드를 최대값인 7 정도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8번 줌 스피드가 아까랑 다르게 확연히 빨라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줌 스피드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 세팅 5 정도로 놔두시는 게 저희는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이즈 리덕션입니다. 노이즈 리덕션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노이즈가 많이 영상에서 자글자글한 노이즈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대신 영상이 조금 더 뭉개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프를 했을 때는 노이즈가 줄어들진 않지만 영상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는 그냥 기본값 6에서 7 정도로 놔두고 세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셋업입니다. 셋업 중에 랭귀지, 언어입니다. 영어, 중국어, 그리고 러시아어 정도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한글 지원은 안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영어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DVI 모드입니다. DVI 모드는 HDMI로 그냥 놔두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비디오 모드입니다. 본 PTZ 같은 경우는 SDI 출력도 가능한데요. 하지만 동시 출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레벨 A, 레벨 B로 나눠볼 수도 있고 비디오 아웃풋을 SDI에서 HDMI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HDMI 현재 바꾸고 있기 때문에 이 세팅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만약 여기서 홈 버튼을 눌러서 변경하게 되면 HDMI로는 출력이 안 되고 동축 SDI로만 출력이 되게 됩니다. 다음 아더, 여기서 오토 인버전, 이 기능 같은 경우는 PTG를 뒤집어서 설치했을 때 자동으로 화면도 뒤집히게끔 하는 그런 세팅입니다. 다음은 탈리 모드입니다. PTG 내에 탈리 등을 켜고 끄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USB 2.0으로 받았을 때 오디오를 받을 거냐 끌 거냐, 그리고 USB 2.0 펑션 UVC로 할 거냐 호스트로 할 거냐, 이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트래킹 세팅입니다. 본 PTG 카메라도 리모컨의 F3 버튼을 이용해서 트래킹이 가능하고요. 트래킹 모드도 프리젠터, 존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피규어 사이즈, 인물 크기를 풀사이즈, 하프바디, 클로즈업 등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커스텀 같은 경우는 웹 UI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세팅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보여드리면 지금
하프 바디에 트래킹 온을 켰을 때 자, 이렇게 인물이 추적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본 PTG 같은 경우는 프리셋 1번 기준으로 세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이동하면 앞으로 이동하는 만큼 윗선도 변경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어떤 스케일을 맞추기 위해서 헤드룸을 자동적으로 조정을 하고요. 트래킹 기능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화면 불러오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셋업입니다. 비스카, 펠코디, 펠코P, 오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은 펠코D보다는 비스카로 요즘 많이 사용하시니까 비스카 기준으로 이렇게 놔둬주시면 될 것 같고 본 PTG 같은 경우는 웹 UI를 통해서 IP 주소를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IP 주소와 게이트웨이를 컨트롤러와 일치시키면 컨트롤러도 PTG 카메라 조작이 가능합니다. 다음 리스토어 디폴트는 초기 값으로 되돌리는 세팅입니다. 이것은 초기화를 시킬 때 사용되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QN PTG 카메라의 메뉴 설명을 모두 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PTG 카메라를 리모컨을 이용해서 프리셋을 사용하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금 설정해 놓은 화면이 1번 화면입니다. 자, 1번 눌렀을 때 지금 화면이고요. 2번 한번 전환해 보겠습니다. 2번은 이렇게 전환되게끔 저희가 세팅을 해드렸고요. 자, 다음과 같이 1번과 2번이 천천히 전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3번을 다른 화각으로 한번 저장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조금 넓은 화각을 3번으로 바꿔볼 건데요. 리셋 버튼 누르고 3번을 누르면 원래 저장되어 있던 3번이 지워지게 됩니다. 리셋 3번. 자, 이제 3번을 눌러도 PTG 카메라에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3번 값의 프리셋을 저장해 보겠습니다. 프리셋 버튼 누르시고 3번. 그럼 화면에 셋 3 OK라고 뜨고요. 자, 1번 눌렀다가 3번 누르면 다음과 같이 프리셋이 화면이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셋 버튼을 불러올 때는 이런 식으로 버튼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해당 화각으로 그리고 초점 영역도 유지되게끔 다 저장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세부적으로 조정하시는 방법은 좌우, 상하, 슬로우 줌, 패스트 줌, 슬로우 줌 아웃, 패스트 줌 아웃 이렇게 설정하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포커스 영역 같은 경우는 리모컨에 오토 far near 매뉴얼이 있습니다. 오토로 어느 정도 초점이 맞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초점이 맞았다 싶으면 매뉴얼로 눌러주십니다. 매뉴얼. 그 맞은 화각에서 프리셋 버튼과 해당 지정할 번호를 누르시면 그 초점 영역까지 저장이 됩니다. 제가 판서를 한번 잠깐 써봐서 글씨에 초점이 맞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판서를 썼고요. 제가 앞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앞으로 이동했으면 원래 제 얼굴 쪽에 초점이 맞아야 되는데 초점이 안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토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오토로 바꾼 즉시 제 얼굴 쪽으로 초점이 맞고 글씨는 날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1번 프리셋 값을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1번 불러왔을 때는 제가 앞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손을 이동하거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인식하지 않고 지정된 초점 영역만 인식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모두 마쳤습니다. 카메라 셀렉트가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프리셋 버튼을 잘못 눌러서 리모컨 조작이 아예 안 된다고 연락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지금 깜빡이는 불이 지금 저희가 지정한 카메라 번호와 맞는지를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2번 눌러서 조작을 하면 아무리 조작을 하려고 해도 카메라가 이동하거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2번 불이 깜빡이는지를 확인하시고 나는 1번으로 설정해 놨으니까 1번 그 다음에 조작을 하시면 다음과 같이 제대로 조작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 같은 경우는 F3 버튼을 이용해서 스타트 트래킹, 다음과 같이 자동으로 추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트래킹 끌 때는 F4 버튼, PTG를 끌 때는 이 빨간 버튼으로 전원을 껐다 켜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QM PTG 카메라의 웹 UI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시면 PC 설정을 PTG 카메라와 같은 대역의 IP 주소로 맞춰 주셔야 되고요. 저희는 게이트웨이를 168.100.1, 19168.100.22로 해서 PC IP 설정을 진행했습니다. 네트워크 연결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PTG IP 주소를 주소창에 치면 다음과 같이 아이디 비밀번호를 치라고 나옵니다. 기본 설정은 어드민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로그인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라이브, 비디오, 트래킹, 이미지, 오디오, 시스템, 네트워크, NDI, config, array information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번에 설명드릴 내용은 비디오, 트래킹, 이미지, 그리고 네트워크 정도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디오입니다. 비디오를 본 PTG 같은 경우는 HDI냐 HDMI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동시 출력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HDMI로 세팅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스트림하는 내용들인데 이 내용들은 저희가 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먼저 가보겠습니다. 지금은 밝기 우선 모드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정도 세팅으로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컬러도 마찬가지로 원푸시가 있고 저희가 세팅해 놓은 다른 기능들로 리모컨을 보여드렸던 내용과 같습니다. 이미지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PTG도 다음과 같이 오토포커스 존을 앞쪽으로 할 거냐, 탑으로 할 거냐, 센터로 할 거냐, 바텀으로 할 거냐 이렇게 보시면 되고, AF 센스 어느 정도 트래킹 감도를 할 거냐, 하이로 할 거냐, 노멀로 할 거냐, 로우로 할 거냐. 하이로 할수록 아무래도 추적이 더 잘 되겠지만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위블링 하는 느낌을 좀 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프리즈도 볼 수가 있고요. 이미지 프리즈는 그냥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노이즈도, 다음 노이즈 탭에서는 이렇게 노이즈 감소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로 할 거냐, 그거에 따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디오 같은 경우도 이 자체에서 라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저희는 본 PTG의 오디오를 쓰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오프로 두고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부팅 하라고 하는데 어차피 안 꽂을 거니까 굳이 재부팅까지는 지금 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저 아이디 비밀번호 세팅하는 거고요. 온라인 업데이트 같은 경우는 펌웨어 업데이트 등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DHCP가 있고 픽스드 IP가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웹 UI로 들어가는 그 기능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IP 주소를 다음과 같이 세팅을 해놨습니다. 지금부터 트래킹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출곳이 되어 있는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물은 중앙 추적, 그리고 상반신 위주로 추적이 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 제가 이동을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인물을 계속 따라가면서 정해진 스케일에 맞추려고 카메라가 줌인 줌아웃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펜 틸트 기능까지 같이 자동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강연장이나 이런 공간에서 해당 인물을 지속적으로 같은 스케일로 촬영하고 싶다, 그럴 때는 본 기능을 쓰시면 적절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되어 있는 세팅은 하프바디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먼저 풀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풀로 바꾸면 제가 동일하게 서 있어도 인물이 상체부터 하체, 발까지 다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제 클로즈업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상체보다도 훨씬 더 상반신 위주로 추적이 되게끔 세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커스텀 기능인데, 이 커스텀 기능은
뭐 풀, 하프, 클로즈업 사이에 어딘가에 내가 조금 더 원하는 스케일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커스텀을 설정할 수 있는데, 사실 저희가 해봤을 때는 요 풀, 하프, 클로즈업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선택하셔도 사용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로 납품드리는 학원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다음과 같이 세팅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팅을 잠깐 끄고, 먼저 오토 줌, 오토 틸트 기능을 끕니다. 그리고 중앙 추적이 아닌 우측 추적으로 추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리셋 포인트를 프리셋 1번으로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는 프리셋 1번에 포커스 기능까지 아예 판서로 포커스가 맞도록 세팅을 해드립니다. 오토로 해놓은 상태에서 매뉴얼 버튼을 누르고 프리셋 1번 누르면 다음과 같이 1번 프리셋에 요 상하 스케일도 추적되는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초점 영역까지 프리셋 1번에 저장되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가더라도 저한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항상 판서 위주의 초점이 맞도록 세팅을 해드리겠습니다. 추적 기능을 켜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인물이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트래킹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앞으로 가더라도 저한테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뒤쪽에 글씨에 초점이 맞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걸 항상 오른쪽에 추적되게끔 세팅을 해놨고요. 자, 이렇게 판서를 하실 때도 다음과 같이 트래킹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발표자 영역 추적이 아닌 존 영역 추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존 영역은 판서 등 어떻게 가로폭이 길 때, 또 판서를 좀 많이 하실 때 주로 사용하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웹 UI로 반드시 들어가서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A, B, C, D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고, 각 영역별로 조금씩 겹쳐서 설정해 주시면 조금 더 부드러운 존 영역 추적이 가능합니다. 먼저 지금 보시는 A 화면, B 화면 세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존 영역 트래킹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세팅되어 있는 A 화면에 제가 이동을 하더라도 A 영역 밖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상 트래킹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A 영역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B 화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인물이 화면 밖을 벗어난 걸 확인하고 자연스럽게 B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 영역 갈 때는 화면 끝까지 나왔다가 여기서 인물이 다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트래킹이 계속 되고, 제가 여기서 화면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다음과 같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벗어나는 순간 이렇게. 이상 QN4K PTZ 카메라에 대한 메뉴 설명과 리모컨 조작 방법, 프리셋 저장 불러오기 방법 등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확인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